지금 가장 중요한 건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중국과 러시아가 막판에 가서 이란을 설득해가지고 호르무즈 문제만 이제 해결하면, 그렇게 되면 미국의 그 작전은 완전히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호르무즈 개방을 하는데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중국의 위상은 높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국의 소프트 파워를 과시하는데 중국도 흔치 않은 기회니까 아주 먹잇감으로 좋죠. 그러니까 둘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을 해야 돼요. 아니 유가는 계속 올라가니까 중간선거 어차피 끝났으니까 버리고 갈래, 아니면 중간선거를 하려면 스탑을 해야 되고, 지금 양자택일은 놓여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어제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있었죠. 그 파키스탄이 그 휴전안을 양쪽에 이제 보냈는데 이란에서는 받아서 검토를 한다고 그랬지, 그건 뭐 받아들인다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란은 확실한 약속이 없으면 안 받습니다. 확실한, 이란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종전. 임시적 휴전이 아니고 종전. 그 더 이상 전쟁 없는 거, 앞으로도 공격 안 한다는 그 약속을 받고 싶은 거거든요. 안 그러면은 또 때릴 거 아닙니까? 벌써 2번이나 속았는데. 45일 휴전이라는 것은 40일 동안은 공격을 안 하는데 45일 후에는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란. 아니, 세계의 영원한 약속이라는 거 어딨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고요. 뭐 나토하고 미국만 관계만 봐도 지금 답이 나오는데, 근데 아무튼 이란은 그걸 원해요. 고집스럽게 원합니다. 근데 미국은 영원하게 이란이 핵무기를 안 만드는 거를 약속을 하라는 건데, 이란 핵무기를 만든다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예, 물론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약속을 하는 얘기다 그러는데, 이란은 우리는 핵무기 안 만든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무슨 미국한테 약속을 믿느냐. 저는 미국 약속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휘를 폐지시켜하니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가 좀 중재를 해라. 거기가 좀 보장을 해라는데, 사실 러시아하고 중국도 뭘 보장할 수 있겠어요. 미국이 깨고 나가면 그만인데. 그래서 이게 답답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결국 지금 상황은 트럼프가 원래 하루 연기한 내일 아침까지가 데드라인이 된 거고, 네. 근데 그 데드라인 때까지 미국은 이란한테 뭘 요구를 한 거예요? 호르무즈 해역 개방. 예,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미국도 호르무즈 해역 개방에 목숨 걸지 말고 일단 나가라. 공격 마치고 나가면 그 다음에는 남아있는 나라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근데 지금 계속적으로 그거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것은 뭐 그 필요한 사람이 쓰지 우리 안 쓴다 그래놓고, 또 호르무즈 해협 개방 안 하면 때린다 그러고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사실은 미국이 끼어 있는 한은 호르무즈 해협은 더 복잡해요. 예, 미국이 없이 그냥 나머지 국가들이 많이 쓰는 나라끼리 얘기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근데 미국이 계속 끼는 거죠. 왜 그러느냐? 딱히 정가라고 할 게 없거든요. 이거라도 보여줘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이 돼 있었던 거를 지금 막은 건 미국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웃긴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미국이 왜 했는지 이해를 하기 어려운 전쟁이에요. 미국은 전쟁을 하지 않고 얻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휴들렸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네타냐후도 지금 휴전 반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계속 공격하기 원해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공격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란에 타격을 주고, 거기다가 시위대가 일어나서 정권을 바꿀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더 좋고, 지금 그 수순이거든요. 미국이 이스라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준다면 공격할 수 있겠죠. 서울 시간으로 수요일 아침 9시가 데드라인이 되고 9시까지 개방하지 않으면 4시간 동안 쑥밭을 만들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내일 1시쯤이면 이란은 다 완전히 박살나 있겠네요. 예정표대로 하면. The entire country can be taken out in one night, and that night might be tomorrow night. They have a period of, well, till tomorrow at 8 o'clock, complete demolition by 12 o'clock, and it'll happen over a period of 4 hours.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막판에 가서 이란을 설득해가지고 일부라도 개방을 한다면, 일부라도 나가게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봐라 내가 이겼다 하고 기쁘게 또 연기를 할 수 있겠죠. 다시 연기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부분 배양하면 안 때리겠다. 안 때리겠네? 그럼 이거 내 말 듣네? 그런 식으로 타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에 관심이 없는 것 같더니 뭔가 돌변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전쟁 전부터 그 군사 전문가들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전쟁은 첫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한 말이 맞아요. 4.1 전쟁이라고 그랬거든요. 딱 정해놓고 지도부 제거하고 모사드와 CIA가 지도부만 제거되면 시위대들이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울 방법을 알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 움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일이 꼬인 거죠. 일단 첫 번째, 이란이 이렇게 잘 반격할 줄은 몰랐죠. 아니 왜 쉽게 말하면 회사로 치면 윗대리가 다 없어졌으면 회사가 망가지고 다른 데에서 인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수는커녕 밑에 직원들이 더 일을 잘해서 막아버리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주춤주춤한 거고,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을 막겠다라는 얘기는 그 전부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보시면 뭐 이란 의회가 틈만 나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 결의안을 내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도부에서 안 받아준 거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설마 그럴 거라고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이번에 전쟁할 때 미국이 놓친 게 뭐냐면, 이란은 틈만 나면 미국이 공격하거나 하면 이게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아니라 지역 전쟁이 된다고 얘기를 해왔고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고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두 개 다는 말은 많이 했지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쉽게 말하면 양치기 소년의 말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양치기 소년의 말이 이번에 두 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막았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막힌 적은 없어요. 지금도 이란 말로는 우리는 막은 적 없다고 그러죠. 가기 어렵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란은 우리는 막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게 뭘 쳐놓고 뭐 이렇게 못 나가게 이렇게 그런 걸 안 한다는 얘기죠. 근데 나가는 거에다 뻥뻥 쏘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게 실질적 봉쇄죠. 그게 호르무즈 해협이 이쪽에는 이란이 있고 이 반대편에는 오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만은 행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호르무즈 해협을 보면은요, 이란 쪽으로 원래 들어가지 않고요, 오만 쪽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이란 영해를 거쳐서 오만 쪽으로 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전통적인 건데, 지금 그쪽 가는 배에다가 좀 싸가지고 못 가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란이 자기네들이 새로운 세이프 존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세이프 루트를. 그게 이제 이란의 깨슘 시험을 해가지고 라라크 섬 사이를 돌아가지고 이란 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안전을 보장할 테니까 돈 내라 하면서 돈을 받는 거죠. 더 이란 쪽으로 더 이렇게 훨씬 들어간 거, 완전히 이란 쪽으로 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나와가지고 왜 오만 쪽으로 계속 안 가냐? 이쪽 이란 쪽이 수심이 깊으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서 가는 거거든요. 그냥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란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너무 눈치 보이니까 이란이 오만하고 이웃 좋은 국가와 뭐 협의를 해가지고 통과하는 거를 뭐 얘기를 하겠다 하면서, 이란의 말은 오만은 좋은 이웃이니까 우리 말 잘 들어줬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만과 뭐를 하려고 그러죠. 근데 오만은 굳이 그거를 하려고 할 필요는 없는 나라예요. 안 할 나라인데 지금 이란 말을 들어주고 있는 것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예. 그러니까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이 굉장히 이란 주도의 공간이구나. 그런데 그거를 그 막강하다는 미국의 국방력으로도 그 해협의 어떤 주도나 장악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거고. 하려면 할 수 있죠. 미군의 피해를 감수를 하면. 아니 그러니까 트럼프가 말하는 그 강력한 미군이 배 한 척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왜 못 들어가요? 타코지. 예, 그렇게 자랑하는데. 그런데 그거를 누구 보고 하라는 얘기예요. 자기네도 미군도 못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동맹을 타는데 그 뭐 어제 오늘 아니고요. 그냥 빨리 임기 끝나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못 나가게 되면 유가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고요. 유가 오르면 미국도 반영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미국에 있는데 요즘 가끔 저희 고등학교 단톡방에 글이 올라와요. 근데 휘발유 넣는 친구는 샌프란시스코에 사는데 집 앞 바로 앞에 주유소가 이 갤런당 벌써 지난주 얘기입니다. 6달러가 넘었다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2,600원이고요. 1리터에. 그래서 너무 비싸가지고 한 10분 정도 운전해서 가는데 거기가 싸니까 거기도 2,100원이에요. 미국 가면 큰 차 있잖아요. 미국은 그 대형 트레이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내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물류 난동이 일어나는 거죠. Saying they need to do something about it is just overwhelming. Who we can blame for? We blame Trump for this.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뭐 에너지 자급자족이고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이라는데 이게 왜 우리는 가격이 오르냐는데 미국 유가도 연동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좀 소위 말해 속된 말로 미치고 펄쩍 뛸 일이죠. 그러니까 둘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을 해야 돼요. 중간선거 어차피 끝났으니까 버리고 갈래. 이란 박살내고 이란 10개. 그게 하던가 아니면 중간선거를 하려면 스탑을 해야 되고. 트럼프도 지금 양자택일에 놓여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근데 중간선거를 포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중간선거를 하려면 빨리 이 시점에서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타코가 최선이에요. 지금은. 타코라고 안 부를 테니까 우리가. 예, 타코 하세요. 그냥.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엄청 초조하고 조급한 상황은 맞네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욕하죠.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쌍욕하는 거 보셨어요? 영화에서나 볼 얘기죠.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란한테도 내일 아침에 데드라인은 굉장히 사실은 좀 스트레스죠. 예, 스트레스긴 한데 어차피 많이 맞았고 그리고 나만 맞을 게 아니라 우리도 때릴 수 있으니까 그거를 지렛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빨리 좀 피하라. 다 없애버릴 수 있다. 만약에 이란을 없애면 우리도 쏟아붓겠다. 그러면 사실은 가깝잖아요. 이란 미사일 많고 주변 국가들도 쑥밭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트럼프가 만약에 이란을 때리잖아요. 그럼 지금까지의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이란은 맞으면 바로 때렸어요. 먼저 때리진 않아요. 약한 나라가 먼저 때리는 거는 자살행위거든요. 예, 맞으면서 보복은 정당성이 있거든요. 물론 그 보복 상대가 미국이었으면 더 차라리 더 난데 그건 거기까지 갈 미사일이 없으니까 주변 국가들에 있는 미군 기지를 때린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상황이 계속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이란이 호르무즈를 잡은 것도 미국한테 직접 타격보다는 주변에 이제 전 세계 다른 동맹국이나 다른 나라한테 경제적 리스크를 일으켜서 네, 맞습니다. 이란의 작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똑같아요. 두 가지 노린 겁니다. 최대한 미군 사상자, 최대한 미군을 많이 다치게 하거나 힘들게 하고, 두 번째는 유가입니다. 유가가 더 확실하죠. 이 두 개가 문제가 되면 미국 여론이 흔들리잖아요. 미국의 그 처음 이란 폭격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두 가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미군 사상자가 늘거나 유가가 오르면 나는 반대하겠다고. 그 27% 정도가 찬성을 했는데 그 사람들마저도 그랬는데, 그럼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이 싸움의 핵심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란은 이걸 계속 갖고 놀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하는 거는 오히려 유가를 더 올릴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진짜 트럼프가 때린다, 그럼 이란도 때린다 그러면 아이고 유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글을 봤더니 150은 기본적으로 갈 거고. We could have years of, above $100, closer to $150 oil. 그러면 트럼프가 다시 아차 싶어가지고 또 슬슬 힘을 뺄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이렇게 되면은 이란이 겁먹어가지고 형 나 안 할게 이렇게 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그게 지금 트럼프가 늘 해왔던 이란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을 공격하기 전에도 그렇게 전략 자산을 많이 깔아놨는데 이란이 꼼짝도 안 하니까, 위트코프가 이건 뉴욕타임즈인가 기자한테 얘기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더라. 왜 쟤네들 항복 안 하냐고.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겁나서 나와야 되는데 꼼짝을 안 하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그냥 이게 견딘다. 견디고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끝까지 견뎌보겠다. 이거입니다. 때리다가 네가 힘들어 지치겠지. 원래 그 권투에서도 그러잖아요. 권투 선수들도 막 때리다가 상대방 안 떨어지면 때리는 사람이 기가 푹 빠지는 것처럼 거의 지금 그런 상황이죠. 누가 재밌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피해자인 것 같지만 사우디아라비아 그렇게 손해본 거 없다. 왜냐면 생산량은 훨씬 줄어가지고 수출량은 줄어들지만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산유국들은 또 참 이게 묘한 패러독스가 있죠. 근데 이란은 석유로 고생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뭐라지만 배고파 본 사람은요 배고픈 거 견뎌요. 예, 못 견디는 거는 그동안 잘 먹었던 사람들이 못 견뎌요. 미어샤메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미국과 중국의 이 치킨 게임을 보면서 중국은 견딘다. 견디는 힘이 있다. 왜냐하면 가난하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미국은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럼 누가 더 버티겠습니까? 이란이 더 버텨요. 사람들은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다 그러는데 그거는 반정부 시위하는 사람들만 그 사람들만 봐서 그래요. 이란 사람들 전체적으로 견디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에너지 시설을 또 폭격을 했다 하더라고요. 또 다시 그 에너지 시설을 폭발을 했으니까 이게 유가 상승은
이게 어쩔 수 없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되게 네, 뭐 이스라엘은 그 신경 안 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든지 이란을 최대한 힘을 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란이 먼저 보복을 한 게 있거든요. 그 하이파 지역을 완전히 지금 상당히 많이 타격을 해가지고 하이파가 주민들이 막 피하고 막 그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지금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란의 작전은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나 맞으면 내가 불굴의 경기로 고생하더라도 내가 재건한다는 게 아니라 나 맞으면 너도 맞아야 돼. 예,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그러니까 공격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진짜 내일 이 시간에 본인의 말을 지켜서 4시간 동안 이란을 박살낸다. 그럼 이란은 난립니다. 그럼 주변도 같이 끝나는 거고 같이 끝나는데 얘네들만 끝나거나 미국만 끝나면 좋은데 전 세계 경제가 무너질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뭐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다 제거했다고 그러지만 이스라엘에서도 얘기 나와요. 이란 탄도미사일 여전히 건재하다. 그 3분의 1 정도만 없앤 거예요. 지하 깊숙이 있기 때문에 지하 깊숙이도 이번에 드러났잖아요. 500m라고. 어떻게 그걸 부십니까? 그리고 갱도를 부시고 뭐 했는데도 금방 몇 시간 만에 다시 회복을 했대잖아요. 이번에 미국 비행기 많이 떨어졌잖아요. 미국 군사 그 전문가 얘기 들어보니까 50년 만에 이렇게 많이 떨어진 적은 처음이래요. 베트남 전쟁 이래로 이렇게 처음이래요. 주변에 그동안 어떤 전쟁에서도 하루에 2대 이상 뭐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대요. 어마어마하게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에서는 얘기를 하면서 미국한테 이런 피해를 했다는데 미국 보도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란 너무 과장 보도다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 미국 쪽에서 여러 가지 피해 상황을 감추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격차가 크니까요. 제가 봐도 너무 커요. 이제 종전을 하든 휴전을 하든 합의를 이끌어야 되는 지점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가질 수 있는 동기가 뭘까? 혹은 또 그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것이냐? 직접 합의는 쉽지 않고요. 중국과 러시아가 끼어들어야지만 가능할 것 같아요. 중국은 그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군사적으로 도와주지 못하지만 외교적으로는 역할을 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외교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5월달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많이 수입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과의 대화의 지렛대를 쓰기 위해서 이란 문제를 일단 해결한 다음에 다른 걸 얻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란 문제가 4월 안에 해결될 것이다. 중국도 지난번에 이례적으로 이란에게 좀 강력한 어조로 호르무즈 개방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개방을 하는데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중국의 위상은 높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보다 훨씬 좀 낫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흔치 않은 기회니까 자국의 소프트 파워를 과시하는데 충분히 선정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란 문제에서 호르무즈 문제만 해결하면 중국의 위상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일본 선박만 통과시켜 주기도 하고 이란과 일본의 관계가 좋다고 했는데 혹시 하루 사이에 어떤 앞으로에서 일본에 뭔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보다 일본이 훨씬 좋은 관계를 하는데 이번에 배가 풀린 거는 꼭 그런 것만 같지는 않고요. 일본 배가 갖고 가는 물건이 일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도적인 차원에서 고려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굳이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에서 일본이 뭔가 주선을 하거나 이란은 그거 기대하지 않아요. 그 전에 아베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베 오는 날 차라리 일본 배를 피격했잖아요. 지금 이번에 이제 헬기 조종사 이제 추락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구출은 했는데 이란 쪽에서 이거는 이제 우라늄 탈취를 위한 군사 작전이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문제가 아직 좀 해결이 되지 않았고 근데 우라늄이라는 핵 문제도 그럼 아직 확보를 하거나 탈취를 하거나 이걸 해결하지 못한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작전이 이란 쪽에서 나온 얘기고 그다음에 모든 방향성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에스파안에 60% 농축된 우라늄 440kg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미국이 탈취해서 갖고만 할 수 있다면 이거는 전과예요. 엄청난 전과입니다. 예, 그러면 전쟁을 완전하게 국민들은 자 봐라 우리가 이것 때문에 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우라늄 탈취라면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다른 거 다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지난번에 러시아가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가겠다. 그런데 미국이 반대했거든요.
근데 2015년에 러시아 쪽으로 이란이 우라늄 농축분들을 반납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가 똑같은 형태가 되니까 미국은 그건 싫다는 얘기예요. 그냥 오바마 때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그걸 가져오면 최고인데 이란이 안 내놓을 거니까 거기를 가는 작전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미국 언론에서 4월 2일부터 뭐 이런 작전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게 작전이 2일에서 5일 사이에서 벌어진 걸로 보는데 거기 가다가 지금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작전은 완전히 실패한 거고 이란의 방공망이 다 걸린 거고. 지금의 문제는 트럼프의 문제예요. 오바마 때는 이렇게까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 트럼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모든 게 지금 어그러졌거든요.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내 뜻대로 나와 사인했으면 잘 될 텐데 왜 그러냐 그러는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닙니다. 예. 아마 최악의 상황은 서로 공격을 주고받는 거죠. 공격을 주고받으면 이제 더 상승작용을 해서 이란의 정권 자체가 날아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권 자체가 날아가든 날아가지 않든 이란은 또 반격을 할 거고 반격을 주변국에 하면 가장 큰 문제는 이란의 정권이 생존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는 유가에 모든 초점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막을 수 없는 전쟁이 양쪽이 서로 모든 시설을 폭파한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유전 시설을 폭파한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지금 현재 너무 말이 크니까 다리하고 발전소 시설 폭파한다는데 이란도 그렇게 하면은 석유 생산하기 힘들죠. 유가 올라갑니다. 그럼 유가 올라가면은 150달러, 200달러는 쉽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세계 경제가 받는 고통 어마어마할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피해야 할 최악의 형태인데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현실적인 건 이란이 중국의 말이나 러시아의 말을 수용하는 것처럼 해서 일부 호르무즈 해협을 편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면 트럼프는 그거 한두 개 가지고 봐라 내가 이겼다 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 그러니까 트럼프가 내가 이겼다 하고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 근데 이제 문제는 이란이 그것뿐만 아니라 종전을 갖고 오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이제 걸려요. 중국과 러시아가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란을 좀 달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야 어차피 쟤네들 종전 그 해봤자 안 들어 이런 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좀 하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설득이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죠. 또 모릅니다. 오늘 몇 시간 후에 또 갑자기 또 우리 철수한다고 나올 수도 있어요. 몰라요. 지금 상황은. 제가 아침에 알자지라 방송을 듣고 왔는데 거기에서 미국 대표단에서 그때 핵협상했던 대표단 중에 사람이 나와가지고 앵커가 물어봅니다. 트럼프 어떻게 생각하니까 진짜 자기는 모르겠대요. 진짜 모르겠답니다. 근데 봐보세요. 저보다 영어도 훨씬 잘하고 미국을 훨씬 잘하는 사람도 진짜 모르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만 제가 어제 본 거로는 미국의 투자지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도 전쟁이 끝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고 전쟁 끝난 거에 많이 베팅이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위기는 끝날 것 같은데 마지막 한 퍼즐이 문제죠.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 난리통은 그 퍼즐 하나 맞추기 위해서 소동일 뿐이지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갔으면 제일 좋겠어요. 예. 근데 이게 트럼프가 전쟁이 끝나면은 이제 유가가 훨씬 더 낮아질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호르무즈의 개방이라고 하는 거에서 만족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란의 어떤 이제 석유에 대한 어떤 주도권까지 확보를 해서 넘어가는 건지. 석유 주도권은 지금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일단 호르무즈하고 종전하고 그렇게 간다.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딜을 하면은 그게 이란 쪽에서도 제한할 수 있어요. 이란에서 미국 회사 들어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건 오히려 더 쉬운 문제예요. 지금 문제는 종전과 호르무즈 해협이거든요. 호르무즈 열려면 일단 미국이 나가야 돼요. 종전을 하든 안 하든 공격을 그만둔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약속을 해줘야겠죠. 안 지킬 약속일지라도 이란은 그걸 원하니까. 팔리 나스르라고 미국에 있는 이란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미국은 이번 전쟁으로 이란의 핵 보유 가능성을 더 높여줬다. Rather than going to war with Iran and killing Khamenei as a way of preventing non-proliferation, the US may have actually accelerated non-proliferation, and it has no way of stopping it.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안 한다고 그랬는데 자꾸만 우리 갖겠다고 우리를 때렸는데 그러면 진짜 가져야지. 절신 느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다시 더 안 좋죠. 예, 더 안 좋은 거는 리더십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 올라온다는 것은 더 안 좋습니다.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는 게 갈리바프 국회의장인데 갈리바프가 다른 사람보다는 약간 실용적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강경파예요. 강경 보수파고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초강경이니까 이 사람이 좀 더 부드럽게 보이는 것 뿐이죠. 근데 대화는 가능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정치인을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테헤란 시장도 오래 했고 국회에서도 오래 있었기 때문에 대화는 될 수 있는데 대화를 되는 것과 그다음에 그 방향으로 가는 건 다르죠. 대화는 잘하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땐 갈리바프가 대화를 하고 그거를 관철시킬 수 있을 만큼이나 주변에 영향력을 끼쳐서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뭐 하루 사이에 이제 서로 좀 협상을 해서 어떻게 하기로 해서 결정을 딱 하면 그러면은 이란 내에서는 그거를 딱 일사불란하게 따르기는 다 따를 수 있는. 결정하면 따르죠. 최고 국가 안보 회의에서 아마 결정할 거예요. 근데 지금 약간 지도자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지금 그러한 작동 체제가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는 있지만 아무튼 현재는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요즘 느끼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정말 우리가 알던 세계가 아니다. 미국이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은 제가 캐나다에서 오래 공부했잖아요. 캐나다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를 같이 수호하는 이웃으로 존중을 해왔거든요. 미국도 존중해왔고 그랬던 나라가 캐나다가 그 총리가 우리가 다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지 않으면 메뉴판에 오른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술 중견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한국, 뭐 호주,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강대국의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김정은이 하거나 뭐 예전에 피델 카스트로가 하거나 뭐 마두로가 하거나 그러면 그런 말 할 수 있지. 근데 그걸 캐나다 총리가 했습니다. 이게 변화가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미국 분명 압력이 올 거고요. 압력이 오면 우리 정부가 현명하게 대처를 할 거라고 믿는데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면 트럼프가 생각하는 동맹은 두 가지거든요. 능력이 있느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 과거에 이런 일은 의미 없어요. 과거에 우리가 미국과 같이 싸워서 뭐 했다는 거 그건 우리가 자주 하는 얘기고 예전에 대통령들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정부가 현명하게 잘 하고 그리고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국민들이 지지를 해줘야지 가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란도 한국이 좀 신경 쓰일 겁니다. 한국 신경 쓰이죠. 왜냐하면 친미국가라고 분류를 해놨지만 아무튼 호르무즈 해협 선단에다가 뭐 군대 파견한다는 얘기도 안 하고 트럼프가 대놓고 한국과 일본을 요락하고 이렇게 되면 이란도 부담감 느껴야죠. 우리 배는 풀어줘야죠. 풀어준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란 쪽에서 하고 싶은 말은 야 나중에 생각해. 국가 재건하고 나중에 잘 됐었을 때 어느 나라하고 손잡고 일하는 게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죠. 이란 그거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한 이란 대사도 한국에 대해서 마음이 쓰이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게 빈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가 친미국가라는 건 알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앞으로 같이 손잡고 할 수 있는 게 많은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이란이 좀 이번에 좀 정신없겠지만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교양인의 부탁에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